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요새 경매 시장에서 주택 물건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매매 시장에서 주택 거래가 급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지난 5일입니다. 디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한 서울의 아파트는 216건, 그 전달보다 14%가 늘어났습니다. 무려 7년 3개월 만이죠. 가장 많은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세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올해 경매 시장에서는 주거시설 물건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로도 참석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 방송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71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도브에르체 이윤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드리는 홍제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이 지나는 홍제역과 무학제역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로 진입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접근도 용이해 수요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인근의 녹지 또한 우수한데요. 종로구와 경계에 있어 다양한 등산로로 사랑받는 인왕산과 홍제 근린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공원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한적하고 조용한 홍제철을 따라 산책과 힐링이 가능한 홍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홍제동은 주변 상권과 인프라 또한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홍제초, 인왕중,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상명대학교 등 학군이 밀집해 자녀를 키우기에 좋고 홍제시장과 인왕시장,
홍제동 주민센터가 가까이에 있어 정주 여건 또한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 27세대로 들어서는 본연장은 화이트와 그레이톤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관이 돋보이고요. 개별 창고,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물론이고 지하 주차 공간까지 넉넉해 주거 쾌적성을 높인 모습입니다. 또한 전 세대에서 북한산 조망이 가능한 숲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전용 84제곱미터 유형의 내부인데요. 현관을 따라 들어가 보면 탁 트인 거실이 눈에 띄고요. 아이보리의 화사한 인테리어로 질리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또한 기역자형으로 구성된 주방에는 안정감 있는 블루톤으로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빌트인 인덕션과 에어컨까지 다양한 옵션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본 아파트는 드레스룸까지 갖춰 신혼부부부터 가족 단위까지 모든 세대에게 안성맞춤인 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에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홍지역 일대가 도시명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유진상가 일대의 복합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개발이 확정된다면 홍제동 일대는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대규모 재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서대문구 홍제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두루 장점들을 갖춘 아파트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징 짚어주시죠. 네네. 홍제동 하면은 서울 도심과 아주 가까운 서울 서북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현장은 홍제역에서 도보 5,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29평에서 39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총 7층의 규모가 되겠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또 베란다도 잘 돼 있고 또 수납 공간도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지금 임박해서 뭐 10월 말이라든지 11월 초까지는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7억 5천에서 8억 8천만 원까지입니다만 뭐 간혹 한두 개 정도는 더 훨씬 더 저렴한 것도 가격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9평에서 39평이면 중대형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2개 동의 단지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전세대가 막힌 곳이 하나도 없는 영구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성도 좋고 개방감, 통풍이 좋은 남향바지에 주거 동선이 아주 잘 설계된 주택이 되겠고요. 우선은 뭐 아주 대규모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대형이기 때문에 2개 동이 아주 묵직하게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파트 구조도 참 좋지만 주민 편의 공간이 상당히 많고 또 실속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우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가성비가 좋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야외에는 이제 조경 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돋보이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층 아파트 입구에 계단식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요. 그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티하우스 주민들이 뭐 카페테리아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 편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하부를 좀 보시면은 약 2.5평대 규모로 전 세대의 창고가 제공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자투리 공간이 뭐 큰 공간 또 적당한 공간 등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간 등을 활용해서 게스트룸이라든지 또 운동시설 또 취미활동 휴게실 게임룸으로 주민 합의하에 앞으로 잘 그 활용을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히 그 짜임새 있고 고즈넉한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그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축으로 두개동이 쏙 올라가는 곳 홍제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도 보셨죠? 아이보리톤으로 화사하게 색감 나와 있고요. 널찍한 면적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드레스룸 같은 추가 공간까지, 커뮤니티 시설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물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도 아주 좋지만 동네 갖고 있는 환경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부터 볼게요.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과 가깝다고, 서울 중심부와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광화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뭐 안국동이라든지 북촌, 서촌 이렇게 있고, 또 왼쪽에 독립문을 지나자마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홍제동입니다. 그래서 직선거리로 약 4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서울 중심부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과 숲이 아주 많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도심 속의 녹지 경쟁력이 아주 우수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상업시설은 아주 충분하게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아주 높은 주택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최근에 많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노후된 이미지를 많이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교통의 확장, 또 주변이 초고층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 서대문구의 마지막 개발지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곳이고, 현재 서대문구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저평가가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을 보면은 우선 서울 중심부라든지 강남을 지나는 3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3호선이 도보 5분 초역세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홍제라든지 홍은 IC, 내부 순환로 이런 진출입이 좋아서 마포, 여의도, 강남권 할 것 없이 모두 30분 내로 진입이 좋고, 또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옆에가 연희동입니다. 연희동이 옆집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데요. 이렇게 연희 생활권이면서 홍제 생활권이기도 해서 이렇게 마포 접근성, 또 도심 접근성이 모두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할수록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들은 이 현장의 가치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바로 앞에 초중고가 있어서 4인 세대들이 아이들 키우기에 좋고, 또 다수의 대학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홍대도 아주 가깝고요. 연대라든지 이대 이런 곳들이 가깝고, 또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10분대로 갈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 주변에 실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들이 아주 촘촘하게 밀도감 있게 있기 때문에 마트라든지 시장, 이런 병원, 관공서를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택은 지금 말씀드린 상업시설은 역세권 주변에 있는 것이고요. 이 주택은 조금만 올라와서 조용한 이면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은 많은 산들이 보이는 그런 친환경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 환경과 주거의 연결성이 아주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것들이 요즘 용산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서울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지역만의 강력한 도심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개발 사항을 좀 본다면은 홍제동,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개발지가 이제 북쪽이자 중심권인 홍제권역입니다. 서쪽, 남쪽, 동쪽, 부가현 뉴타운, 또 가재울, 신촌 다 개발이 끝났죠. 그래서 이 주변이 이제 홍제천까지, 홍제역에서 홍제천까지 개발이 된다면은 서대문구의 개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을 보호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홍제천이 가로질러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개발이 늦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자연을 보호하는 개발, 즉 고밀도 압축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세권 시프트를 일으키면서 그래서 청량리처럼 결국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그런 고도화의 결을 함께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서울 중심부는 뉴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죠. 옛것을 보존하는. 그래서 이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곳으로서 거기에 맞는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홍제역에서 홍은 사거리까지
240m 구간을 지하도로로 연결하고 홍제역이 새로 이제 개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역이 이렇게 홍은 사거리까지 확장이 돼서 굉장히 긴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안으로 이제 강북 횡단선이 지나가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 서북부의 중심 교통을 갖게 됩니다. 또 그 위쪽을 보시면은 이제 역세권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고, 또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유진상가도 당연히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용적률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초고층의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반시설도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상당히 고급화되고 깔끔한 그런 미래형 도시로 변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교통개발도 많이 있습니다. GTX A노선, 운정에서부터 연신내 서울역 삼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죠. 그래서 주요 업무지구도 지나면서 경기도 남부 쪽에 또 연결이 아주 쉬워지는 그런 그 교통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서남권에서 한강을 가로질러서 강북을 이어주는, 청량리까지 이어주는 강북 횡단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다양한 노선 1, 4, 5, 9호선이 환승이 되면서 상당히 또 빠르죠. 그래서 이제 강북판 9호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생활에 그 불편했던 요소들을 해소해주는 노선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 지역에서는 남부순환도로의 정체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 서남부와 또 서부를 연결해주는 서울 서부선 경전철,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사통팔달의 뛰어난 교통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들을 앞으로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 지역이 앞으로 지역 발전과 함께 또 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이제 7억 5천만 원에서 이제 8억 8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를 활용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약 한 1억 5천 정도 수준으로 투자금이 들어갈 거고요. 월세는 이제 1억에 16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2억 중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 텐데요.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화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대공원역으로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본 오피스텔이 위치한 광진구는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근접에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아이보리톤의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본 오피스텔은 주차장과 CCTV 등이 설치돼 있어 입주민의 편리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통창이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줍니다.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거실이 반겨줍니다.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귿자형 주방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풀옵션을 자랑합니다. 화양동 오피스텔의 매력 포인트, 바로 복층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 축인 구의역 일대 KT 부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3,60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주거, 업무, 문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궤대에 오르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광진구입니다. 화양동의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개요 정보와 건물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네, 여기는 이제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 5분, 6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6평 실사용 면적이고요. 전체적으로 9층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5룸의 더블 복층과 일반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풀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가격은 4억 3천만 원인데요. 건물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옵션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큰 가전제품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수납 공간, 뭐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5평대부터 30평대까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4억 3천만 원은 15평대지만 그 이외에 다른 평수들도 많이 있는 주로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층부가 양면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널찍널찍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혼합이 되어 있고요. 우선 내외관도 아주 모던하고 세련미가 넘치는 주택이면서 주차시설도 아주 넉넉합니다. 옵션도 좋지만 거실이라든지 또 바닥 타일, 화장실, 부엌자재, 조명 이런 것까지 자재들이 고급스러운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주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택이 넓기 때문에 부엌도 사용이 편하고 거실 방이 잘 분리되어 있어서 주거 편의성이 훌륭한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뭐 학생 쉐어하우스라든지 직장인, 가족 세대들이 거주하기에 선택이 폭이 넓은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번 여름에 신축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 오피스텔, 일단 뭐 내부 공간도 복층 구조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있는 옵션 상당히 좋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당연하죠. 식기세척기에다가 장롱까지 풀 옵션을 자랑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입지가 또 어떤지 앞으로의 호재거리까지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네.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진입이 좋아지면서 각광을 받게 된 지역이죠. 강북에서는 또 보기 드문 평지이면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입지여서 아주 앞으로 많이 기대되고 발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 5분 6분에 위치해 있고요. 또 그 옆으로 2호선, 7호선 이렇게 건대역을 10분 이내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잘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호 노선을 2개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강남 출퇴근이라든지 도심 접근성이 좋고요. 북부 지역의 이동도 좋습니다. 또한 동서울 터미널도 바로 인접해 있고요. 강변북로도 바로 탈 수 있지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영동대교라든지 청담대교를 건너면 바로 뭐 청담동, 압구정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강남 중심부에 진입이 좋고요. 또 청담대교는 동부간선도로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와 이어지기 때문에 판교나 경기 진입도 아주 좋은 것이어서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하철 버스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편리한 교통망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현장 바로 앞에 이제 동일로가 있죠. 그래서 바로 앞이 대로변인데요. 이 동일로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성수동과 붙어 있는 아주 화양동과 화양동에서는 성수동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동일로가 아주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현장의 주택 가치의 그 상승도 기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 대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 어린이 대공원도 앞으로 많이 이제 달라지죠.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뚝섬 한강공원까지 녹지 환경이 좋고 생활 편의시설은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쾌적함과 동시에 도로 혼잡도도 심하지 않고 그래서 교통 용이성, 업무 접근성이 모두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주변에 초중고를 비롯해서 많은 수의 대학들이 있고 특히 건대 세종대를 주변에 있기 때문에 건대 세종대 이 두 학교를 사이에 두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서울의 5대 상권인 건대 상권입니다. 서울 동부 대표 번화가이기도 하죠. 또한 성수 이들의 어떤 수요도 물론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건너편의 성수 IT밸리 같은 경우에도 첨단 업무지구죠. 여기도 2,500개의 기업 또 배우 수요만 10만 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 2세대들의 수요가 넘치는 곳입니다. 특히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내에서도 1, 2세대 비율이 80%로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주변의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은 데 비해서 소형주택 공급이 적기 때문에 어떤 그 주택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또한 월세 비율도 아주 높죠. 그래서 전월세를 놓는 데는 참 안전한 주택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안에 상업지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이 동일로지구가 이 첨단 거리로 변신을 하면서 산업 특화 중심지로 개발이 되고요.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특성을 살려서 청년 중심 업무 상업의 거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뭐 구의역 주변에 KT부지라든지 문정동으로 이사간 동부지검, 직업 또 이 자리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광진구청 청사, 업무시설, 호텔, 공동주택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죠. 36년 된 터미널입니다. 40층 높이로 첨단 터미널로 재탄생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가격은 4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는 약 3억 정도 되고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투자금 1억 3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에 140에서 160만 원까지 월세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금은 약 8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윤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죠.